말소리는 들리는데 뭉개져서 들리신다고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뭔가 겹쳐서 들리신다고요?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사실 청신경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때 내 청력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명난청에서 자유로운 일상, 이명난청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제가 5만 명, 이제는 거의 6만 명 가까운 비질환 환자분들 만나오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명 때문에 찾아온 환자분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말이 들리긴 들리는데 뭉개져서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뭔가 겹쳐 들려요. 그리고 나는 다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이러신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예 안 들리는 거는 아니니까 난청이라고는 인지를 못하고요. 잠깐 있다 많은 증상으로 방치하시다가 난청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또 소리가 뭉개져서 들리는 것도 우리의 안정된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증상은요,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나 청신경이 손상돼서 나타난 건데,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소리를 전기 시그널로 바꾸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서 뇌에다가 똑똑똑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이 뇌가 그거를 감지해서 청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청각신경로라고 부릅니다. 이 청각신경로의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4가지로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건 노화예요, 노화. 50대라고 해서 같은 귀의 나이가 아니죠. 딱 똑같은 50대인데 80대인 사람이 있고 20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노화의 단계에 따라서 이 감각신경성 난청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음이에요. 6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1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때 감각신경성 난청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에 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이석증, 메니에르, 이렇게 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약물, 아스피린, 평소에 먹는 진통제로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일부 독한 항생제에서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항암제가 아무래도 세포 공격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유모세포를 공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약물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 중에 하나로 또 감각신경성 난청이 보고되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특히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원래 내가 귀에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명과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백신을 맞는 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잘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이 청각신경로를 어떻게 해서든 재활시키는 겁니다. 유모세포 재활시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 재활 치료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청각신경로가 유모세포는 이렇게 잘 때렸는데 이 안에 청각신경로, 대뇌 안에서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뇌기능 자체로 훈련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파 훈련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난청의 그 증상들을 보조 역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인공와우 이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의 접근인데요. 인공와우 같은 경우에는 중등도에서 고도 난청에 사용하는 거고, 청력 손실이 아주 심할 때 이제 유모세포가 더 이상 뇌에 어떠한 신호 전달을 하지 못한다라고 여겼을 때는 이제 인공와우를 넣어서 전기 신호를 직접 넣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리적인 방법들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방법들과 사실은 더불어서 해야 되는 우리 몸에 대한 것들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침치료, 약침치료, 골타치료와 같이 귀의 신경계 자체를 열어주고 자극시켜줄 수 있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약치료를 통해서 내 몸에 맞는 부분들을 조금 더 기능을 올려주는 것이 사실 전반적인 뇌기능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뇌기능이 활성화시켜야 또 청각 처리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감각성 난청은 다른 이명보다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편이에요? 사실 이명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겹쳐 들리는 증상이라든지 명료도가 떨어지는 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청력을 잃은 경우보다는 치료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것을 방치하시다가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특히 이명과 더불어서 소리의 겹침이나 뭉개진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사실 귀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아무래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몸 전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소리가 겹쳐 들리는 증상, 뭉개지는 증상이 있다면 난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으니 간과하지 마시고 몸을 살피면서 귀 건강을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안에 이런 증상들 관련된 본인의 사연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질문과 더불어서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난청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